손흥민은 공간을 찾아 들어갈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이다. 저번 메뉴전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골 장면이 바로 그러하죠. 공격수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이런 것이고 골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운이 따랐다면 리그 20골에서 25골은 그냥 넘겼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소니가 남은 5경기에서 최고의 핵심 선수가 되어주길 바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환상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최고의 정신력을 보여준 손흥민에게 지금도 토트넘 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임시대행 감독인 라이언 메이슨 코치는 손흥민에게 공간만 제대로 만들어줬다면 리그 25골 이상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얘기하며 사실상 전 콘테 감독과 스텔리니 감독의 전술을 간접적으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남은 경기, 손흥민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28일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중요한 일전에서 팀 내 최고의 활약으로 동점골을 꽂아 넣으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는데요. 브라이튼전 환상적인 원더골로 터트린 리그 7호 골에 이어 본머스전 날카로운 침투로 골을 기록한 8호 골, 그리고 이번 메뉴전 9호 골까지 최근 손흥민의 골페이스는 그야말로 과거 득점왕을 수상하던 시즌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손흥민은 페리시치를 옆에 달고도 연속골을 기록하며 결국 그동안 손흥민에게 족쇄를 달아놓았던 건 콘테의 전술 탓이라는 걸 깨달은 팬들은 이번 시즌 손흥민의 전반기를 날리게 한 콘테에게 한 번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임시대행으로 감독직을 이어받은 라이언 메이슨 코치는 메뉴전이 끝난 뒤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갈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손흥민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해온 콘테의 바보 같은 전술을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내 생각에 소니는 뒷공간을 향해 달려들어갈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이다. 우리는 메뉴전 다시 한번 손흥민과 케인의 합작골을 목격하였고 이 골 장면으로 인해 손흥민의 득점력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가장 기쁜 것은 소니가 더 이상 무득점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공격수에게 있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남은 5경기 소니는 최고의 활약을 펼칠 것이다. 소니에게 운이 조금만 더 따랐더라면 지금쯤 리그 20골은 가볍게 넘겼을 거라 생각된다. 콘테는 페리시치에게 과도할 정도로 많은 공간을 할애해주며 지속적으로 손흥민의 포지셔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는데요.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메잘라 기용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콘테는 자신이 경질당하기 직전까지도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 정리를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으며 이번 시즌 손흥민이 받아왔던 피해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은 과거 경기 도중 큰 부상을 입게 되어 그 여파로 인해 선수 생활 은퇴를 이른 나이에 했으며 그만큼 코치 생활 시작도 그 누구보다 빨랐는데요. 메이슨 코치는 과거 손흥민과 팀 동료로 함께 뛴 경험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 선수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장 위협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이 아래로 내려오고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하는 것은 축구 팬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토트넘의 주 전술이나 메이슨 코치는 이번 메뉴전 이 두 선수의 최대 장점을 더욱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은 다시 한번 수비진들의 한심한 집중력으로 맨유에게 연달아 2골을 내주며 패색이 짙어졌었는데요. 그러나 후반전 메이슨 코치는 승부수를 두며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고 손흥민과 케인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총공세는 맨유를 완벽하게 압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케인의 포지셔닝은 평소보다 더욱 아래로 내려오며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에서 토트넘의 후방 볼줄기에 가담했는데요. 토트넘의 최대 약점으로 지목되며 볼간수조차 제대로 못하는 토트넘의 중원과 처참한 전진 패스 능력은 케인이 후방 빌드업 시스템에 가담하며 공을 점유해내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전방을 향해 달려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더욱 위협적인 롱패스를 자주 넣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손흥민은 메뉴전 거의 상대의 라인에 살다시피 하며 날카로운 침투 움직임으로 맨유의 센터백을 괴롭혔고 케인의 롱패스와 동시에 손흥민의 오프더볼 움직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맨유의 수비진들은 후반전 내내 정신을 못 차리며 마치 토트넘과 순이라도 뒤바뀌어 버린 듯이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만 급급한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결국 56분 페드로 포로가 터트린 추격골은 토트넘의 기세를 최고로 끌어올렸고 보이콧으로 인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마치 도서관 갔던 토트넘 홈구장의 분위기도 한껏 따라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79분 손케조합이 다시 한번 폭발하였고 측면에서 공을 잡은 해리 케인은 반대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예리한 얼리크로스를 연결해 늦은 시간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2골차 리드를 따라잡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 세부적인 전술 조정으로 경기의 양상을 바꿔놓으며
맨유의 테나하 감독을 압도하는 뛰어난 전술적 역량을 보여준 메이슨 코치는 동점골 이후 후속 대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며 팬들의 칭찬을 무색해지게 만들었는데요. 토트넘은 경기 시작 전 리그 7위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계속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도 그 사실을 알기에 동점골을 넣은 직후 세레머니조차 거부하며 빠르게 공을 가져간 뒤 경기를 속행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손흥민과 케인은 이 경기 승리를 노렸으나 초짜 감독인 메이슨은 상대를 밀어붙여야 할 타이밍에서 오히려 손흥민을 교체로 빼버리며 후반전 내내 토트넘에게 얻어맞는 맨유에게 오히려 지레 겁을 먹어버린 듯한 소극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결국 팀 내 최고의 공격수가 빠진 토트넘은 그 기세가 꺾여 남은 시간 오히려 맨유에게 더 많은 공격을 허용했고 이날의 경기는 아쉬운 2대2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라이언 메이슨의 후반전 전술적 선택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으나 경기를 승리해야 하고 승부수를 걸어야 할 중요한 타이밍에 공격수를 빼버리며 무승부를 도모하는 소극적인 경기 운영은 결국 메이슨 코치가 빅클럽을 운영할 만한 배짱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역전을 노릴 수도 있었던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친 토트넘 팬들은 승점 3점을 못 가져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토트넘이 리그 3위인 맨유를 상대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토트넘 팬들은 남은 경기 손흥민과 케인이 계속해서 활약하기를 기대하며 리그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